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는 학개론 편입니다. 문제,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번 질문,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는 채택된다. 네, 맞는 질문이고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뭐뭐 수익률, 기대 수익률, 비용 수익률, 좌당 수익률, 뭐 예상 수익률, 뭐 어떤 수익률이 오더라도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가 채택이 됩니다. 실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다 뭐 건물 사고 팔고 다 해가지고 다 끝나고 얼마 남았냐, 실현한 게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실현 다 해보니까 얼마 수익이 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구 수익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나오면은 전혀 다 틀린 지문입니다. 크고 작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틀린 지문이에요. 2번,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비체계적, 오면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체계적 위험, 비하고 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비체계적이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이구나, 이런 식으로. 예,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개별 기업의 위험, 상호 관련 없는 위험, 상호 배타적 위험. 요거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개를 하다든지 어떤 구성을 좀 다채롭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낮출 수 있다. 그 대신에 이제 체계적 위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이런 거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아니죠. 하락이죠. 하락시키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이자 시간,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어요. 뭐 1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1년이면은 아무 위험이 없어도 요 정도 수익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위험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채입니다.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이런 거 이제 퍼센트 뭐 1%, 2%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나라가 부도나기 전에는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위험이 뭐 아예 없진 않아요. 부도 날 수도 있어요. 뭐는 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위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험일 때 이자를 무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 보상. 그게 이제 위험했을 때 활정률이 되는 거죠. 위험 활정률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에요.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요. 내가 시간 그만큼 했으니까 그 시간이면은 아무 위험이 없을 때 이 정도 이자는 나온다. 이건 이제 위험했을 때 나오는 게 위험 할증률.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 이런 거 더해서 요거 수익률이 되죠. 4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된다. 네, 맞습니다. 유동성이 뭐죠? 유동성,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움직이는. 유동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성질. 움직이는 성질이 유동성. 근데 그게 위험하대요. 위험하다는 거는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건물 사가지고 이거 뭐 하다 보니까는 뭐 1년 2년 갈라 그랬는데 내일 당장 다시 팔아야 돼요. 이거 팔려요? 안 팔리죠. 뭐 팔릴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팔리죠. 뭐 하루 만에 어떻게 팔겠어요? 팔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은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걸로 생각했을 때는 내일 당장 못 판다. 한 달, 두 달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 위험에 해당됩니다.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뭐냐면은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를 선택하는 거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 어느 게 지배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어느 게 지배하고 있냐. 평균을 하고 분산해 봤더니 위험이 똑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를 높은 거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 원리.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못할 때도 있어요. 위험이 뭐, 예를 들어서 5일 때 기대 수익률이 10이었어요. 근데 이제 위험이 5일 때 기대 수익률이 15야. 그러면 15를 선택을 하자. 이게 이제 지배 원리인데, 만약에 5에 10이었는데, 위험이 10인데 15예요. 그럼 어느 거 선택할 거예요? 선택이 좀 곤란하죠. 그럴 때 변동 계수를 사용합니다. 변이 계수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수익에서 위험인데요. 우리는 학계론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위험보다는 기대 수익률의 평균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학계론에는 요걸 가지고 하고요. 이 통계하시는 분들은 요거 수익의 위험입니다. 변동 계수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변동되느냐 뭐 이걸 따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요. A 기업이 수출이 100억을 했어요. B 기업은 수출을 50억 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A 기업에 할 건지 B 기업에 투자를 할 건지 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변동성을 보니까는 A는 20%고 변동성이 B는 5%예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되지? 지금 두 개가 다 좀 틀리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확 높든지 이러면은 바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못하니까 이때 변동 계수를 사용합니다. 100억에 지금 20% 변동성이 있으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표준 편차예요. 이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얼마큼 표준에서 이제 벗어나 있냐는 얘기잖아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평균치에서 얼마큼 변동이 되느냐,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이거잖아요. 100에 20이면은 0.2. 그리고 50억에 5%니까 5%면은 0.1. 100에 10이니까 0.1. 네. 그러면 B 기업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B 기업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100억을 벌었지만 이 사람은 변동성이 20%니까 많이 팔 때는 많이 파는데 못 팔 때 엄청 못 판다는 얘기예요. 못 팔 때는 뭐 10억 팔고, 잘 팔 때는 뭐 150억 팔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이 사람은. A 기업은 위험해요. 이 변동성 개수로 봤을 때는. 근데 대신에 50억 수출한 기업은 변동성이 5%밖에 안 돼요.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꾸준하게 5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 기업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봐서 A보다는 B를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문제,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다음 페이지. 1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때 여기다 이렇게 해보시면 높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좀 확실하게, 네, 두 번 안 읽어도 되고 좋아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한다 아니고요. 요게 바로 실현 수익률입니다. 다 끝나고 현실적으로 다 끝나고 이제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 아니죠. 위험이 커지는데 어떻게 작아져야.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그 다음에 또 예상 위험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이거 다 더한 거잖아요. 더한 거죠. 더한 거. 이거 분수가 없잖아요. 분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실현 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건 아니죠. 요거 요구죠. 요거
조금 전에 봤던 요구 수익률이 최소한이니까 요 정도 내가 기회를 내가 지금 1년 정도 투자하는데 이 기회를 포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요 정도는 나와야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기회비용.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거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에 관한 계산되는 수익률이고요. 실현 수익률은 실제 달성한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내가 뭐 투자를 뭐 채택을 하니 만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현 수익은 다 이제 달성한 다음에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거죠. 요구 수익률이 그냥 최소한의 수익률, 기회 비용입니다. 문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이다. 네, 맞습니다. 비례관계죠.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늘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게 비례관계, 요건 반비례관계. 요거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고, 요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게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함수죠, 함수. 이렇게 곡선이라든지 이런 선이 나오는 거는 함수잖아요. 함수인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플러스 값 나오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뭐 기울기 같은 거 확인할 때 보면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서로 비교할 때. 그런 이유가 이거 이제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 값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최소한 이제 비례가 이렇다, 반비례는 이렇다라는 거는 최소한 지금쯤은 알고 계셔야죠. 자,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안전하게 하겠다는 얘기, 안전하게.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익을 하향한대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네, 맞습니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거죠. 보수적으로 하는 분들은. 위험 조정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게 틀린 말이네요. 4번. 낮은이 아니죠. 높은 걸 해야죠. 높은 할인율을 높은 걸로 해야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요구 수익률 이런 거 하면은 보면은 이제 무위험률, 그 다음에 뭐 예상 위험률, 그 다음에 뭐 예상 인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지금으로 환산할 때, 이 할인율을 높여야죠. 할인율을 높여야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낮게 잡으면 수익률이 낮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위험이 높아지는데. 안 되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게 잡아야 되는 거죠. 더 수익을 더 위험하니까 난 수익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 위험에 대한 할인율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5번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네, 맞습니다. 요거 민감도 분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변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네. 문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이건 조금 화면 좀 봐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1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 수를 늘릴수록 좋죠.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라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B가 빠졌네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이 돼야지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1번이 틀린 거 정답이네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요거 좀 오타났나 보네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 감소의 효과가 크다. 네, 맞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포트폴리오 여러 개 막 해놨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여러 종목 뭐 사서 이제 포트폴리오 딱 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 포트폴리오 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느 거는 그래도 올라가야죠. 어느 거 떨어질 때 어느 거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야 이게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한 모든 위험 요소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요게 정의. 지금 요게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합니다. 요 선이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평균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연결한 선이고요. 동일 위험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연결한 선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거는 좀 이제 안전하게 하는 놈들이고,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요 위에서 노는 거죠. 수익은 많은데 위험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효율적 플런티어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 네, 맞죠. 여기 이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수익도 더 크게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전된 수익을 얻으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막 돼 있는데, 네, 여기 잘렸네. 여기 붙이면서 잘렸네. 여기까지 안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산시켜서 안전한 수익을 얻으려는 거예요. 어떤 거 올라가고 어떤 거 내려가고 할 때 평균치 했을 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래 한 방에 이제 한 종목에 몰빵 해가지고 이게 샥 하다가 확 떨어지면은 그냥 또 한강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주식 하시는 분들. 네, 지금 요거는 예, 제가 이제 요령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 뜨 있는 문제 그냥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그래서 화질이 안 좋네요. 보기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할게요. 하지만 그건 뭐 요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다.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할 때 정상적 경제 상황인 경우에 가로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자, 요걸 구하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뭐 하는 예상 수익률에 우리 이제 뭐 상황 있죠. 여기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이런 상황별의 확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 뭐 이거는 뭐 문제풀이 그냥 간단하니까 지금 확률 자 여기 0.2, 0.4, 0.4 여기서 곱하면은 나오면은 요거는 0.8 그 다음에 얘 나오고 여기는 4 자, 요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0.8 더하기 이제 가로 하면 이제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3.2 나오죠. 3.2. 여기는 이제 3.2인데 지금 여기 0.4가 있으니까 0.4로 나누면은 8, 4, 8에 32. 예,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예상 수익률은 여기는 8%. 자, 요거는 한 문제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땡큐예요, 땡큐. 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다. 예상 수익률. 전체 구성 자산의 구성 자산 기대 수익률은 여기에 기대 수익률은 확률은 호황이 40%, 불황이 60%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가 40%, 여기는 60%.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을 다 해봐야겠네요. 다 더해서 여기서 예상 수익률을 하나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0.4, 0.4, 0.4. 여기도 0.6, 0.6.
0.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8, 10, 4, 여기는 6, 6쿨에 48, 이렇게 되고요. 이걸 더하면은 6하고 8이면은 14, 16, 8.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예상 수익률은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상 수익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 자산별로 해야 되니까 요건 0.2, 0.3, 0.5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네요. 14하고 16, 8.8 이렇게 곱하면은 2.8, 16이었죠. 그러면은 4.8, 8이 40, 4.4 이렇게죠. 그래서 2 올라가고 3, 4, 12,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한 번씩 다 이렇게 요 바로 전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풀고 맞추셔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만약 여기보다 더 만약에 꼬아서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풀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풀이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 풀어서 맞추는 문제는 이 계산 문제는 풀 수 있어도 내가 이게 5분 뭐 걸리고 이러면은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풀 수는 있지만 안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게 아니고 안 풀어요. 다음 문제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 합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여튼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에 곱하기 확률이다. 요렇게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확률에서만 이 퍼센트로 개념으로 계산을 한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100%가 뭐죠? 100%는 100개 중에 100개죠. 그리고 이게 1이고 요렇게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20%다 그러면은 이거 0.2 이렇게 변환을 해주죠. 변환을 해주고 하는데 이 예상 수익률에서는 변환을 안 해줘요. 이거는 예상 수익률은 변환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거는 100개 중에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변환을 안 해주고요. 확률만 변환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은 지금 100%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40에 60% 이렇게 100% 중에서 100개 중에 40개는 여기, 60개는 여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4를 해준 겁니다. 0.4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이해하시기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자산도 2, 30, 50, 100% 100개 중에 20개, 30개, 50개 이렇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왜 20을 그냥 했냐, 요거 0.2 곱하기 0.4 안 하고 왜 20을 했냐니까 이거는 여기에 20하고 여기에 25하고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요. 100개 중에 지금 20개, 25개, 뭐 10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문제 풀이면 이렇게 일을 하고 문제 풀어도 어차피 똑같은 풀이에요. 아마는.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에 곱하기 확률이다. 요 확률만 100%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만 내가 뭐 0.2, 0.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나머지 수익률은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편하게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